1월 11일 일요일 광명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12라운드 문신준서가 과연 이기주와 협공 펼쳐 나갔을 때 동반 입상 가능할지 한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에서는 문신준서하고 이기주, 문신준서하고 공민우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공민우가 갔을 때는 주병환하고 임대승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임대승이 버텨내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민하고 주병환, 공민하고 이기주로 이기주로 선택을 했는데, 공민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으로 결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문신준서 결승전에 이름은 올렸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문신준서가 과연 김민호 앞선에서 힘을 썼을 때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경주가 전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명 우승컵 7라운드 김민준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김민준이 활약에 나갈 선수가 분명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또 권순우하고 김영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준 저쪽에 나서지 못했었죠.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권순하고 김영진, 허남열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라운드도 박준성이 젖히면 김명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도 김홍기하고 신동현, 김민배가 그대로 버텨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민배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라운드는 주종원이 김주동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라운드는 임지연이 정혜권을 달았습니다만 정혜권이 결국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우승급 전반적으로 다소 좀 접전 양상 경주가 좀 많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9라운드는 전일 문신준서 추입으로 크게 넘어섰었던 공민우가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김도영과 남용찬의 협공이 변수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0라운드도 천호성, 하수영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다. 저희처럼 박준성이 젖히면 장인석과의 협공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앞서 12라운드 아무래도 특성급 강급자들의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다. 문신준서가 과연 얼마만큼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태훈, 임재현, 문신준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훈, 임재현, 문신준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라운드 이번 편성 권순우가 전일 선행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순우의 연대가 김기훈, 정성원, 안효은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동현도 정혜권, 김명래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벽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순우가 김기훈 달고 쏘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29기 동기생입니다. 서울 한남과 신사, 아라뱃길 쪽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함께도 훈련하고 있는 만큼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신동현이 제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훈도 선행력 갖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권순우 입장에서는 김기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권순우하고 김기훈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가 욕심냈기 때문에 김기훈을 앞에다 두고 권순우가 경주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면 안효은이 자리 잡고 정성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현이 외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권순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순우가 신동현 철저하게 견제 나서는 견주 가능하죠. 김기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신동현도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신동현도 한동안 죽을 쓰다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신동현도 선행력 갖춘 권순우가 긁어버리게 된다면 힘든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동현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게 된다면 김명래와는 협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를 앉으면서 신동현하고 김명래죠. 충청권입니다. 정혜권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이틀 마크 했었던 정혜권 쫓아를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착순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신동현이 가면 김명래, 신동현이 가면 정혜권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순우가 김기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의 뒷자리 신동현이 반격 나서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권순우 과감하게 힘을 썼어요. 7라운드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마오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결과 이어졌었는데 금일도 때리면 잘만 하면 안윤까지 3차권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라운드 김홍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정하전 활용해 나가고 정동화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동화하고 김홍기 정하전으로 잡았을 때는 힘든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하전 김홍기 정동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갔을 때는 정하전의 선행 김홍기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출패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도 선행이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공략 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이 힘을 씁니다. 남승우가 막혀 나가고 주석진과 김영진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창원 상남팀의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내기는 다소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남승우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승우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쪽에 남승우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김홍기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남승우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 넘어서면서 남승우의 선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남승우가 2연승까지도 거뒀어요. 남승우 중심으로 또 좋은 결과도 또 나왔었는데 충분히 시속이 없는 경주인 만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과 협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승우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남승우의 후미 김홍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가능하죠.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승우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승우하고 주석진, 남승우의 훈련 파트너가 주석진의 훈련 파트너가 남승우고 남승우의 훈련 파트너가 주석진입니다.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대승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번 편성 정하전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홍기가 마크에서 취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고요. 쿠미는 주석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홍기하고 정하전이죠. 김홍기하고 주석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기 마크 취평입니다. 정하전 활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가 힘을 써도 종속이 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임대승이 긁어주면 주석진 여기에 김영진까지도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창원 상남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득점은 김주환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대가 이유진하고 성용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용환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주환이 막혀 나가고 이유진이 쫓아 나서는 겨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승규가 떡하니 잘 잡고 있습니다. 유경원하고 박대한 여기 엄정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성용환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환하고 윤승규 시속 비슷합니다. 못 넘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주환까지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고 이유진이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유경원이 윤승규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출패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윤승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박대한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승규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유경원의 뒷자리 박대한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조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완승을 이번 편성은 먼저 공략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유경원과 박대한이죠. 유경원과 윤승규의 동반 입상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김주환이 성령원 하르게 나가면서 짧게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유진이 마크 지켜내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만큼 김주환하고 이유진의 동반 입상, 김주환의 뒷자리를 유경원이 빼앗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유진 마크보다는 빼앗는 김주환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김주환이 이유진을 챙겨 나갔을 때는 비노조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 끊어질 가능성, 빼앗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주환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경주를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때려줄 만한 선수도 없고 어중간하다는 점에서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광명호수급 8경주다 8라운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9라운드 공민우가 금요경주에서는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저측에 나서면서 취입 나서면서 문신준서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방송에서는 공민우하고 주병환, 공민우하고 임대승을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에서 바꿨습니다. 공민우하고 주병환, 공민우하고 이기주 쪽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기주가 쫓아가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공민우 입장에서는 김주동, 류근희, 김태훈과 호흡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두영이 초조보다 많고 있어요. 남영찬이 마크에 나가고 송승현이 훈비권 마크에 나가거나 남영찬이 자리 잡고 김두영 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공민우가 다시금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 공민우하고 김태훈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민우가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공민우하고 김태훈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주동 직전 1호 경주에서 마크되면서 착순권 진입했습니다. 전일도 마크 지켜냈죠. 오히려 공민우가 김주동 달고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공민우하고 김태훈의 동반 입상, 공민우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 노조 완승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전일도 여유 있게 차 벌리면서 후미 견제에 나섰었던 공민우 컨디션 나쁘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김두영이 남용찬과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선 잡는 데 유리한 김두영이 힘을 씁니다. 공민우가 또다시 금요경주처럼 병주타가 날아가요. 김두영과 남용찬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외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공민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김두영과 공민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공민우가 전일처럼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이에요. 하지만 금요경주처럼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고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김두영과 남영찬이죠. 김두영과 공민우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봐서는 공민우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김주동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를 기본에 둘 수 있는, 기본에 둬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0라운드 금요경주 때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준성, 간만에 쉬운 편성 받았어요. 그 점 때문에 박준성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2차에 머무르다 보니까 주병환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김명래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장인석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준성, 금일 과연 장인석,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어요. 고유한이 있죠. 하수용과 천호성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 금요경주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유한이 죽기 살기 힘을 써줘요. 천호성하고 하수용이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박준성이 저측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고유한도 선임감이 괜찮고 천호성, 하수용 3명 모두 다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천호성과 하수영의 동반 입상, 천호성과 하수영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고유한이 힘을 쓰고 천호성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준성 컨디션은 분명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하고 챙겨 나갈 만한 협권 펼쳐 나갈 만한 빠르게 나갈 만한 선수가 본인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전략 천호성과 하수영이죠. 천호성과 고유한 이들 중심으로 노조 선수 중심으로도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저치기 나섰을 때는 장인석은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일도 마크되니까 쫓아 나섰었던 장인석 11초 단 중반 나왔는데 마크 지켜냈어요. 하수영이 장인석 달고 쏘면 과거 세종에서 함께 올려냈었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의 뒷자리를 천호성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준성이 장인석과 호흡 가능성 박준성이 장인석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박준성과 천호성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들쑥날쑥하고 고재준 장인석 앞에다 뒀다간 박준성 힘듭니다. 전일처럼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박준성 장인석 박준성 천호성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는 이기주가 금일 컨디션 괜찮은 김민배를 상대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9라운드도 홍영기 신동현 머리가 아니다 김민배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홍영기 역시 취입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막에 만족하면서 신동현도 김홍기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민배 시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일 저치기가 아닌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이기주가 막혀 나가면서 취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를 윤우신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기주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직선에서 고민일까지 넘어설 뻔했었던 이기주입니다. 김민배가 타종부터 때려줄 수밖에 없는 마크만 된다면 이기주 충분히 차 나올 것 같아요. 이기주하고 김민배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취임 나오지 못하고 마켓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이기주하고 김민배 동반 입장 쪽에 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주하고 김민배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이기주의 뒷자리는 윤우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에서 이번 패서 이기주하고 김민배 동반 입장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기주의 뒷자리는 윤우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윤호신도 마크형 선수가 아니라 주드로 골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죠. 이동근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호신이 추입해 나가거나 윤호신의 뒷자리를 허남열이 막혀 나갔을 때는 노조 선수들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타이밍을 잡으면 시원스럽게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못 넘으면 이기주는 김민배 반 바라보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윤우신과 이동근, 윤우신과 허남열 정도는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주하고 김민배 궁합 좋습니다. 5대2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김민배 선행을 넘어설 만한 시속감 좋은 선은 없어요. 물론 윤우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내선 잡는 데는 김민배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비노조죠. 이기주, 김민배 협공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라운드 주정환하고 주병환 노조 선수입니다. 과연 두 선수가 협공을 통해서 비노조 선수들 김민준, 김재현, 김민호, 강진원, 문신준서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주정원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주병원 달고 쏘면 충분히 착승원 진입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에서는 주광일, 우스급에서는 주정원이 부자 동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란히 2연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결승전 문턱 넘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문신준서가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웃었어요. 하지만 전일은 완급
조절에 실패했었죠. 이기주가 마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공민이가 잡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문신준서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힘을 쓰고 김민호가 마크에 나갈 것 같아요. 임지현하고 김민준이 차례로 경주 주도권 잡아 나가는 강진원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신준서가 끝까지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임지현도 김민호 넘어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호하고 임지현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호하고 임지현의 동반 입장 쪽에 김민호하고 임지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문신준서가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김포팀 다코스 김민호 시속감이 괜찮다면 김민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문신준서 활용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11살 어려요. 그 점 때문에 충분히 김민호 입장에서는 문신준서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0기 넘버 2입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문신준서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수밖에 없는 문신준서보다는 아무래도 김민호하고 임재현의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있죠. 문신준서가 때리고 김민호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임재현이 냅다 젖히기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재현의 뒤를 김민준이 막혀 나가고 임재현의 뒷자리를 강진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김포가 아닌 특성급 강급자들 홈미권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강진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과 김민준이에요. 임재현과 강진원 정도는 충분히 이들 중심으로도 노련을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패선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임재현과 동반된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타입점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김민호하고 임재현, 문신준서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30기 넘버 2의 실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민호하고 문신준서 동반입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접전 이뤄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후차권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1라운드 과연 30기 넘버 2 문신준서 얼마만큼 기량을 선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